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의 교사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유튜브의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제작하는 건 저번에 배우셨고 유튜브 어떤 컨텐츠나 유튜버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TV를 보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죠. 네. 선생님들 TV 많이 보세요? 네. 연령층이 이제 높을수록 TV를 아직까지는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20대의 시청률이에요. 네, 20대의 채널별 시청률인데 지상파 3사, 지상파 3사는 완전히 하향 곡선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 조사한 건데 이제 MBC 같은 경우는 3분의 1로 줄었고요. 시청률이. KBS는 워낙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으로 주는 2분의 1 정도 이렇게 주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종편이에요. 네, 종편 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게 TVN이나 JTB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상향 곡선을 이루고 있긴 한데 지상파는 이제 좀 한물 갔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생존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TV를 떠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젊은 세대들이 TV를 안 보진 않잖아요. 네, 영상을 안 보는 건 아닌데 네, 다 알다시피 유튜브로 몰리고 있죠. 유튜브로 몰리고 있는데 유튜브만 사실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앱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앱 또 사이트가 유튜브다. 그래서 총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 닮고 싶은 인물을 이건 이제 2017년이긴 한데 조사를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김연아는 왜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한 방송인 유재석과 세종대왕이 같이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나란히 하고요. 공동 2위 다음에 4위가 5위 이순신을 제쳤어요. 이 4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유튜버예요. 유튜버. 허팝보다 더 게임과 관련 있는 유튜버입니다. 게임. 마인크래프트. 도티 맞아요. 도티라는 유튜버인데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250만 정도, 250만 넘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도티가 이순신을 제쳤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유튜버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유튜버들이 얼마나 아이들한테도 존경하고 정말 닮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인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점점 이 현상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더 좋아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제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서로 좋아하는 유튜버가 달라가지고 싸움도 나더라고요. 네, 서로 공격성 발언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희망 직업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통적으로 이게 지금 2018년도 조사 자료인데 지금 초등학생에 있어서 교사가 1위를 뺏긴 것은 정말 좀 꽤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있었나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만한 것은 여기에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에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유튜버. 그다음에 중학생은 뷰티 디자이너, 고등학생도 뷰티 디자이너인데 이런 직업이 다 유튜버와 관련이 있는 거죠.
뷰티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각광받거나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알려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유튜브에 몰리는 그런 세대를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은데 G세대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이제 X세대. 선생님들 어느 세대세요? X세대세요? Y세대세요? 네. 95년 이후에 태어나셨으면 G세대입니다. 네, G세대. G세대세요? 네. 네. G세대는 이제 95년 이후에서 2009년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뭐 태어나자마자 네, 굉장히 이런 환경에 모바일, 뭐 영상, 동영상 환경에 익숙한 세대로서 그냥 뭐 네, 이민자가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 세상과 접속하는 원주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G세대 말고 또 C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C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 C세대는 이제 유튜브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구글에서 사실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이제 C세대는 뭐냐? 4가지 C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콘텐츠를 제작해요. 영상을 제작하고 또는 선별 재구성, 큐레이션해서 공유하고요. 커넥션, 공유하고 또 소통하고 커뮤니티. 이런 특징들을 가지면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세대를 C세대, 유튜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유튜브 세대는 85%가 35세 미만이라고 해요. 35세 미만인데 꼭 나이로 규정짓지는 않아요. 이 4가지 특징을 가졌으면 C세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C세대이신 것 같아요? 같으신가요? 여기 연수에 오신 것만으로도 C세대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C세대, 이제 G세대라고도 얘기하고 C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마케팅은 전부 이 C세대를 겨냥하고 있어요. 어떻게 C세대를 움직일 것인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SNS로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소통하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광고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움직일 것인가로 마케팅에 타겟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C세대 아이들, 또 G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유튜브에 점점 더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유튜브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중에서 유튜브를 어떻게 읽고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교육 없이 그냥 아이들이 흥미가 가는 대로 또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양질의 콘텐츠보다는 점점 어떤 이목을 사기 위한 그런 또 돈벌이에 치중하는 또 나중에 결국은 유튜브의 어떤 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를 사랑하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실 공간에 있지만 굉장히 유튜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유튜브가 또 하나의 저는 이제 가상 공간인데 그곳이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사랑하는 시티즌, 유튜브를 이용하는 그리고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시티즌인데 그 유튜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듯이 유튜브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도 유튜브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이들이 유튜브를 어떻게 느끼고 있고 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질 건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게 유튜브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그 17분 계신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다가 나에게 유튜브란 뭐뭐뭐다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써주시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로 그냥 단어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풀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나에게 유튜브라는 이란 질문을 카톡에 올렸습니다. 네. 아, 초대가 안 됐나요? 유튜브를 떠올렸을 때 나에게 유튜브는 이러한 존재다 라는 게 떠올리시면 제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건가요? 네,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써주시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초등학생. 주세요? 네. 이게 비공개로 돼 있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잠깐만. 제가 이거 남정현 선생님 저 맞으시죠? 이종필. 아니죠. 남정현 선생님 아니요. 이종필 네. 언주초도 네, 맞아요. 그다음에 선생님 들어가 계시나요? 있어요. 아, 네. 네, 그럼 아, 네, 지금 올리셨나요? 아닌가요? 오정 님이 올리셨어요. 네, 나에게 유튜브란 좋아하는 노래 쉽게 듣는 곳. 맞아요. 저희 노래 들을 때 정말 저작권에 네, 문제 없이 또 음원 사지 않아도 정말 많은 음악을 들을 수 있죠. 또 좋아하는 음악만 이렇게 모아놔서 네, 좋아하는 음악만 쭉 1시간 넘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 그럼 그 가수의 명곡들만 쭉 모아서 올려놓은 영상도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또 김병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블랙홀이다. 네,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네, 맞네요. 정말 그 유튜브의 성장세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다들 네, 두려워할 정도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종필 선생님, 네. 나에게 유튜브는 수업의 도구이자 휴식, 오락이다. 네. 휴식과 오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의 도구 맞죠? 저희 예전에는 지식 채널 2 이거 많이 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 들어가면 더 좋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고요. 김혜동 선생님, 나에게 유튜브란 선생님이다. 유명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정말 듣고 싶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죠. 선생님도 골라가면서. 네. 써놀이님, 네, 써놀이님. 또 다른 네이버다. 네. 그 검색에 있어서도 지금 아직은 네이버가 1위를 내주진 않았는데 유튜브가 완전 바짝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검색 엔진으로서도. 네,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눠봤는데요. 유튜브 연관 키워드가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해요. 심심하다. 네, 심심하다. 심심할 때 하는 거겠죠. 심심할 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락 기능, 네, 그리고 휴식 기능. 재미있는 걸 찾아주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우리에게 주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음악을 듣는 곳, 노래를 듣는 곳이라고 했는데, 듣는 기능,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듣다라는 연관 키워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다. 아까 검색 기능에서 네이버 대신 검색을 많이 해본다고 했는데 궁금할 때 찾아보는 게 유튜브죠.
영상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그리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곳. 아까 또 김은호 선생님께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검색하다, 알아보다라는 그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보면 아,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는 오락 기능과 그리고 정보를 주는 그런 기능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에 왜 이렇게 몰려들을까요? 지금 네. 하루에 10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하루인가?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이용 인구가 10억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10억 시간이네요. 네. 매일 10억 시간을 전 세계인들이 유튜브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또 인구가 쓰고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왜 모여들까요? 유튜브의 매력은 아까 선생님들께서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네. 좀 제가 찾아봤어요. 생각도 해봤는데 접근성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접근성. 유튜브가 일단은 제일 잘한 게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거. 언제 어디서든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접근성. 그리고 로그인 하지 않아도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올릴 수 있고, 영상을.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매력인데, 저도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이 튜브가 이렇게 된 네모 박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튜브가 텔레비전이란 뜻이래요. 당신의 텔레비전. 네, 그래서 어디서나 나만의 텔레비전을 가지고 다닌다. 나만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뜻이 있다고 해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방대한 콘텐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네. 매일 10억 시간을 유튜브에 쓰고 또 매일 그만큼의 또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고, 어떤 뉴스가 이렇게 언론사에서 기사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올려주면 굉장히 우리가 신속하게 볼 수 있잖아요. 신속하게 볼 수 있고 또 간편하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언어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 다양한 언어가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많은 장벽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영상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그냥 귀로 듣는 언어는 굉장히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지만 영상으로 보고 또 요즘엔 자막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언어 장벽을 이렇게 깨줄 수 있는 또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뉴 미디어죠. 예전에 기존의 미디어는 일방적인 통신 방법이었지만 쌍방향이 소통을 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더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댓글에 어떤 반응을 해주고 나와 연결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나 나랑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또 그 유튜버들이 더 많은 이제 인기를 끌기도 하는데, 그런 소통의 편의성,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모여서 얘기하다가 공감대도 형성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채팅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빼놓을 수 없죠. 돈. 네.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좀 편의성이긴 한데, 올리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수익 창출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어려워져 있다곤 해요. 그리고 정말 막 돈을 정말 연봉 억대로 버는 유튜버들은 이제 손에 꼽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버에 이제 뛰어들기도 하죠. 또는 이제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익 창출의 매력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이 구글이 이제 유튜브를 인수를 하면서 구글과의 동반 성장 전략으로 55%까지 유튜버에게 돌려주자, 이런 정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수익을 철저하게 보장해주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영상이 많이 있냐면 나 얼마 벌었다 유튜버들이 뭐몇 시간 했고 조회수 얼마 채웠고 얼마 벌었다 이런 것들 공개를 막 해요. 그래서 이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빠져드는 그런 블랙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유튜브 시민인데 유튜브가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모여드는 걸 알았는데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유튜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시민의식을 가져야 될까, 어떤 점을 노력해야 될까 하고 이제 같이 얘기해 보는 거죠. 같이 얘기해 보는 건데 이런 유튜버의 그 한마디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스타 유튜버 조이 서그의 이야기인데요. 유튜버로서 조회수 10억만 뷰를 찍고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책까지 썼어요. 그래서 대도서관도 그렇고 유튜버가 책을 쓴 경우는 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쓸 정도로 유명한 유튜버인데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뭐 뷰티라든지 뭐 생활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우리가 인터넷에 뭔가를 게시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행복을 덜어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유튜버가 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 콘텐츠가 세상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 그게 만약 대답이 아니라면 삭제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유튜버들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마음에 더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많이 어려움도 겪고 유튜버를 하면서 이제 악플에도 시달리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성장을 해서 이런 책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제 또 유튜버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어떤 댓글을 달기 전에 내가 이게 세상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 하나 딱 할 수 있다면 행동에 많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이제 리터러시 두 번째인데요. 좋은 영상을 골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영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왜 안 좋은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낚시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낚시 영상인지도 모르고 낚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예 그 제목은 되게 그럴싸한데 딱 재생을 누르게 되면 그냥 삐 그러면서 한 장의 화면만 그냥 사진만 쭉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혀 관련 없는 콘텐츠 아니면 특히 이제 연예계 그 기사를 다룬 그런 낚시 영상 중에서는 되게 새로운 제목이에요. 정말 놀라운 특종이에요. 그런데 막상 재생을 해보면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을 다 짜집기 한 그런 영상들. 그래서 이런 낚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혐오감을 주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적인 수위가 높은 이런 영상들을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나, 어떤 피해를 주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영상은 이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죠. 그래서 사실은 신고를 눌러본 아이들도 있겠지만 눌러보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선생님도 혹시 신고 눌러보셨어요? 신고? 네. 그래서 신고를 이제 누르는 방법을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유튜브 들어가실 수 있으면, 유튜브를 들어가실 수 있으면 하나 해보시면 좋은데, 자, 이제 어떤 영상이든 괜찮아요. 어떤 영상이든 괜찮고요. 그 영상의 아래쪽에 보면은, 추가, 공유, 그리고 점 3개 더보기가 있어요. 네. 요거를 누르시면 깃발 모양의 신고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네, 깃발 모양의 신고. 이 신고를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위 항목들이 나눠져요. 어떤 종류의 영상이어서 신고를 하느냐. 예를 들면 성적인 콘텐츠냐. 그래서 성적인 콘텐츠에도 굉장히 많은 또 하위 항목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콘텐츠.
증오 학대하는 콘텐츠, 유해한 위험 행위를 한다든지, 아동 학대가 들어간 영상이라든지, 테러를 조장한다든지, 이제 낚시 영상은 여기에 해당되죠. 스팸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콘텐츠. 네. 그리고 권리 침해. 네, 권리 침해는 뭐 저작권이죠. 저작권을 침해한다든지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든지 여기 또 하위 항목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자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누르고 끝나면 간편하겠지만 네, 우리가 그 유튜브 세상을 정화시키는 데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제출하겠습니까? 네, 신고 제출을 이렇게 얘를 제출을 눌러요. 신고 제출을 누르면 신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신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이 신고서에는 자기가 지금 신고하는 그 영상의 주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영상인지. 그래서 그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면 되고요. 복사해서 넣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누가 신고하는지 그리고 그 신고자 뭐 나의 아이디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신고하는 그 유튜버가 누군지 거기에 있는 그대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넣어주면은 이제 신고하는 게 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신고 자세가 유튜브 시민으로서 유튜브를 정화시키고 좀 더 좋은 콘텐츠가 많아지게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진짜 신고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열어봤을 때 처음 열어보고 되게 신기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 방법도 사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컴퓨터실 가서.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쁜 영상을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영상을 우리가 골라서 봐야 되는데 좋은 영상이 뭐냐. 아이들은 사실 기준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별로 서로 토의해 보는 거죠. 아, 이런 게 좋은, 내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콘텐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믿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은 재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재미있지만, 뭐, 피해를 주지 않고 해치지 않는, 이러한 자기들만의 어떤 조건을 생각해 보고, 또,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쭉 있을 때, 주로 무엇을 고르느냐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위에서 골라요. 순서대로. 근데 이 순서가 사실은 구글에서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알고리즘을 바꿔서 이제 이런 낚시 영상이 다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고안을 했어요. 그 중에 예전에는 무조건 조회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낚시 영상이고 가짜 뉴스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콘텐츠인데도 위로 올라가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르기 위해서 시청 시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으면 바로 끄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착안을 해서 시청 시간이 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시청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제 곱하기로 해서 더 많은 그런 영상이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얘네들도 이제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긴 한데 어떤 나만의 영상을 고르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이제 어떤 학생은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어떤 유튜버 있잖아요. 믿을 만한 유튜버의 영상이냐 이런 걸 따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지만 뭐 조회수는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썸네일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서로 나눠보면서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가짜뉴스, 그 다음에 이제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데, 이게 지금 이제 2019년 아직 안 나왔고요. 2018년에 최악의 가짜뉴스 탑10이에요. 탑10. 1위가 뭐냐면, 대북 쌀 지원으로 쌀값이 폭등했다. 네, 이건 가짜뉴스로 다 팩트체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듣는 말 중에서 뭐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뭐 허위 정보, 그 다음에 팩트 체크 해봤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지금 그 대선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가짜 뉴스가 많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은 그 구글사에서도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왜냐면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 영상의 어떤 진실성? 이런 것들이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짜 뉴스를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댓글에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장치를 두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뉴스는 어른들도 구별하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 가짜뉴스가 정말 완전 가짜라고 볼 수 없게 그 많은 그 사실 중에서 몇 가지만 바꿔요. 몇 가지만 바꾸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게 어렵고 또 언론사에서 내세우는 그러니까 뉴스의 어떤 포맷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구별하기가 어렵죠. 특히 어르신들은. 네.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를 이제 가짜뉴스가 뭐냐. 그래서 거짓된 정보를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가짜뉴스를 왜 만들고 퍼뜨릴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선생님들은 가짜뉴스를 왜 만드는 것 같으세요? 네.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돈을 떼놓을 수 없죠, 돈. 가짜뉴스가 돈이 된다.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는 되게 이목을 끌잖아요. 막 자극적이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목을 끄는데 또 이제 정치랑 결탁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죠. 17살 이제 청소년인데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도와주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주고 뭐 6억 불인가를 받은 그런 청소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 만족.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잖아요. 내 컨텐츠를 보러. 그래서 나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종인데 관심을 나한테 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만족이 있고 세 번째가 정치적인 목적. 네, 정치적인 목적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세 번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데 이 CNN에서 10가지 초보자를 위한 가짜 뉴스 구별법, 가짜 뉴스 구별법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학습지로 이제 다룰 때에는 이제 가로넣기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좀 가려가면서 이렇게 퀴즈식으로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첫째, 뉴스의 도메인이 왠지 낯설어. 네, 왠지 낯설면 의심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co.kr이라든지 com이라든지 뭐 이렇게 net라든지 끝나야 되는데 안 봤던 거다. 네. 두 번째는 과장된 제목과 달리 기사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제목이다. 이러면 좀 의심하고. 세 번째, 발행 날짜가 사실은 예전 뉴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섞을 수도 있는 거죠.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출처. 그럼 그 출처를 한번 가보는 거죠. 출처이 진짜 있는지.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한 말인지, 그리고 보도자료, 성명서, 인터뷰 같은 기본적인 소스를 다 명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특정 매체의 기사로 인용이 되어 있다면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직접 가서 보는 거죠.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의심스러운 뉴스는 최초의 단독 보도를 찾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신의 확증 편향을 인정하고, 확증 편향이 뭐냐면 사람은 믿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신뢰하고 신념이 있는 대로 들린다고 해요. 들리고 보는 거를 이렇게 자기가 믿는 대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 확증 편향을 인정을 하고, 또 지나치게 너무 반가워요. 이 뉴스가. 믿을 수 없이 막 기뻐. 그럼 한번 의심해봐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확증 편향 말고도 또 인간의 이 가짜뉴스가 이렇게까지 퍼지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밝힌 것이 확증 편향 말고도 인간의 주의 집중력의 한계래요. 그 방대한 글자가 있는 그 뉴스에서 그걸 일일이 체크하면서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들릴 때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고요. 9번째는 팩트체크 사이트나 댓글을 통해서 이게 거짓이 드러난 뉴스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뭐 큰 내용,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미 누군가가 팩트 체크를 해놓은 것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뉴스의 URL을 어떤 가짜 뉴스 사이트가 이제 또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이트, 그 사이트 명단에 있는 건지 비교해 본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예, 구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중학교 이제 국어 선생님인데 아이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게 하더라고요. 미디어 이제 강사셨나 그랬는데 가짜 뉴스를 만들어 보는데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조금만 바꿔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보면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들기 쉽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계속 클릭하려는 그런 자기의 습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가짜뉴스 구별법을 알았으면은 어떤 뉴스를 자기가 선택해서 보고 유튜브에서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아까 그 10가지 방법에 의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실습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티켓은 많이 아시잖아요. 제가 유티켓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유티켓이라고. 네. 유튜브 에티켓인데, 이제 이제 학생들한테 유튜브 이용하면서 기분 나빴던 일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완전히 본물같이 막 많이 나와요. 뭐 때문에 기분 나빴냐, 댓글, 자기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친구들은 먹방을 올렸는데, 자기 생긴 거를 비난을 했다든지, 인신공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네, 부모 욕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기분 나빴던 일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기분 좋게 이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유티켓을 이제 10개명이라도 이렇게 응용하셔도 좋고, 유튜버 5가지, 이용자 5가지를 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어떤 어린이 잡지에서 이제 유튜브 에티켓을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커버 스토리로 쭉 다뤘는데, 이 잡지의 이름이 시사원정대입니다. 네. 광고하는 건 아니고, 글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에티켓 이렇게 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읽기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영상 시청은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게 유튜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영상 재생 시간을 지키라는 거죠. 유튜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튜브의 시청 시간 기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청 시간을 지켜요. 이런 것들을 약속을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동영상. 그러니까 추천 동영상은 이제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구글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검색한 단어들에 관련된 영상이 쫙 뜨잖아요. 맞춤 동영상으로 뜨고, 또 맞춤이 아니어도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올려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책에서 봤는데 구글이 다 그런 건 아니고 한두 가지는 또 실험을 해요. 이 영상을 올리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미는 영상도 있고 한번 실험해 보려고 이렇게 올려주는 걸까? 저가 딱 로그인 했을 때 저한테 뜨는 그 영상들은 사실은 유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클릭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추천 동영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로 검색해서 보는 그런 습관. 네. 그런 습관을 기른다든지, 자동 재생 기능을 없앤다든지, 계속 이어서 나오는 자동 재생 기능. 욕설하지 않는다라든지, 악성 댓글에 대한 거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욕설하지 않고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아까 조희석의 이야기처럼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영상. 무작정 영상을 찍기 전에 내가 만든 영상을 동생이나 학교 후배가 본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이걸 생각해봐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콘텐츠 제작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10개명이 넣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 리터러시를 능력을 이제 다 갖추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수업에 활용할까? 이것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자,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존경하는 인물도 유튜버, 네, 굉장히 높고 되고 싶은 네, 직업도 유튜버가 많잖아요. 근데 유튜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유튜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라이언이라는 아이는 이제 지금 그때 7살이었으니까 8살 됐을까요? 네. 장난감 리뷰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네. 라이언이라는 친구. 또 베트남 미셸판 그 뷰티 크리에이터는 굉장히 진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베트남 출신인데 사실은 그 화장품 회사에 취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취직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라도 좀 노력하면서 취직 준비를 해보자 하고 만들었던 영상이 완전히 대박을 치면서 결국은 그 화장품 회사에서 데려갔어요. 이렇게 스카우트까지 예, 받을 정도로. 그리고 요 두 분은 이제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세상을 바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일라 카잘은 이제 중동에서 굉장히 여성 인권이 낮은 사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유튜버가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어떻게 말하자면 페미니스트 네, 그렇게 된 거죠. 여성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굉장히 또 많은 인기를 얻었고 또 장애인이지만 이렇게 세상에 또 따뜻한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잖아요. 이렇게 유튜버가 되면 어린 나이에 돈도 벌 수 있고 취직도 뭐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모셔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바꾸는 막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유튜버의 굉장한 장점이죠. 장점인데 정말 그렇게 좋은 일만 있을까? 좀만 기사를 검색해 보면 유튜버 수입이라고만 그냥 검색을 해봐도 95%의 유튜버는 거의 수입이 기초생계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연예계에서도 정말 성공한 연예인들이 몇 퍼센트 손에 꼽는 것처럼 그래서 평범한 유튜버의 어려운 현실을 좀 알려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유명한 유튜버는 그럼 정말 고민이 없을까? 문제가 없을까?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명할수록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미셸 판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크롬으로 안 열리네요. 미셸 판이라는 유튜버 말씀드렸잖아요. 그 뷰티 크리에이터. 이 뷰티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를 사실 떠났어요. 정말 연봉 억대가 넘는 그런 이제 돈을 엄청 잘 벌던 유튜버였지만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영상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스위스로 떠나요, 여자가.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놀리죠. 왜냐면 이제 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어떤 인기를 이렇게 얻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댓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계속 내가 살아있다, 난 너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올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묻히죠. 지금 계속 다른 컨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만 이제 그런 걸 올리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죠, 금방.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미셸 판이 굉장히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온라인의 삶은 완벽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카메라 안에 나와 다른 현실에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허영심에 빠졌으며 나의 모습에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우울증은 심해졌고요. 이게 그 결과로 소셜 미디어를 이제 끊고 스위스로 떠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잠깐 제가 영상을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이 미셸 판이 자기가 왜 떠났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참 후에야 올려줍니다. 근데 조회수가 1320만을 찍어요. 이 영상이. 뭔가를 예뻐지는 방법을 알려줬지만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찾고 싶다.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얼마나 이 사람이 인기는지 1320만이 넘었죠. 요게 이제 알려줍니다. 사실은 요런 크리에이터였어요. 네. 예, 이 크리에이터였어요. 그래서 미셸 판의 이야기나 아니면 도티의 이야기나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 유튜버들이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일단 계속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담감, 그리고 악플에 시달리는 거, 그리고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가 굉장히 심한데, 왜냐하면 그냥 이제 일반적인 연예인들은 그렇게 팬들하고 소통이 아주 자기가 뭐 SNS를 열어서 막 하지 않는 이상은 만나지 않지만 유튜버의 어떤 생존 자체는 소통에 달려 있거든요. 소통하지 않으면 유튜버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생활이 없구나,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좌절을 느끼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끝까지 행복한 유튜버가 되려면 어떤 자기 관리라든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그 댓글을 관리하는 방법도 만약에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또 사실은 공론화 해보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굉장히 지금 뭐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영상을. 초등학생 유튜버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악성 댓글에 사실은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더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중학생인데 유튜버인데 제발 부모 욕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성 댓글이 달렸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지, 네, 어떻게 그것들을 처리할 건지,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진로 교육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창치 동아리 수업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창치 동아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창체를 이제 동아리를 2개를 동시에 맡은 적이 있어요. 뭐를 맡았었냐면은 방송 댄스부하고 탁구부 이렇게 2개를 맡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반으로 합쳐서 방송 댄스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안 돼, 탁구부에 하자니 너무 안 맞잖아, 이상하잖아. 근데 탁구부 하는 애들을 탁구부 하고 싶은 애들 안 돼, 방송 댄스 할 수도 없잖아요. 주로 이제 방송 댄스부는 여학생들이 많고 탁구를 하겠다는 남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교실이 이제 다행히 이제 시청각실 옆이어서 시청각실에 탁구대를 펴주고, 이쪽에는 또 이제 방송 댄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탁구도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자세라든지 또 나름 스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교사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방법이 유 선생님이더라고요. 유 선생님 아시죠? 시쳇말로 네, 유튜브 선생님, 유 선생님인데, 이제 그 창체 동아리를 이렇게 구성할 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어떤 요구와 흥미를 들어주자니 이걸 지도할 강사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만 열자니 아이들의 흥미는 너무 무시되는 것 같고, 이 2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다 만족시킬 수 없을까? 근데 유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반에서 5개 동아리도 해봤어요. 5개 동아리. 그래서 뜨개질 부는 이렇게 모여서 스마트폰이 이제 조별로 하나씩은 있어야죠. 어떤 학교에서 구비된 탭이나 와이파이 환경이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폰 가져오라 해서 그걸로 이제 뜨개질 부는 코 잡는 거부터 하나씩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배우고 이게 맞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해보고, 물론 이제 방송 댄스도 유튜브로 배우죠. 배우는데 거울 영상 아시죠? 거울 영상. 너무 따라하기 좋게, 그리고 구간마다 또 뭐 나오고, 또 그 여러 그 그룹이잖아요.
걸그룹에서 어떤 한 명, 이 사람의 안무, 이 사람의 안무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무도 배울 수 있고, 뭐 캘리그라피, 뭐 그림 그리기, 뭐 심지어는 악기 다루는 것도. 탁구도 사실 저는 그래서 탁구를 이렇게 한 강의씩 보고 가서 그다음에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막 해줄 수가 없으니까 탁구부가 영상을 볼 동안 또 방송 댄스반 저쪽에 가 있다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체 동아리에도 우리 유 선생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에서 유튜브가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도덕 수업이 같이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 민주시민 교과서도 따로 만들어졌고, 민주시민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를 그냥 어떻게 접근할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중간 왜 우리가 어떤 꼭 해야 될 덕목의 교육들이 있잖아요. 뭐 안전교육도 있지만, 물론, 인성교육이라든지 어떤, 네. 인권 존중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편견과 차별을 좀 깨는 그런 민주시민 교육에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견과 차별을 많잖아요. 뭐 성별을 가지고 어떤 편견과 차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인종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피부색이 검은 흑인은 어떻다 하고 가로를 줘요. 그러면 피부색이 검은 흑인은 어떻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더럽다, 네. 더럽다, 네.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좀 어떤 직업, 그러니까 좋은 직업일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좀 허드렛 일 이런 걸 할 것 같고 또 범죄자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초등학생이면 지금까지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흑인을 본 적이 있니? 본 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하고 이 피부색 편견의 뿌리를 찾아가면 어딜까요? 네. 네. 쉬는 시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하고 여기 할까요? 네. 그러면 선생님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조금 쉬고 네, 민주시민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30분? 네, 30분 안 걸려. 30분. 네, 30분.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번에 네, 준비됐습니다. 이게 또 크롬으로 안 돌아가네. 네. 시작할까요? 네, 5분이 지났습니다. 유튜브로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에 좋은 이제 주제가 편견과 차별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전까지 접했던 그런 매스미디어에서는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주요 시청자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듣고. 그래서 이제 그 매스미디어에서는 우리가 흑인을 잘 보지 못했죠. 그리고 아까 그 피부색의 편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아이들이 흑인은 더러워요, 뭐 직업이 좋지 않아요, 뭐 범죄자 같아요, 무서워요, 이런 생각을 어디서 갖게 됐느냐? 사실 찾아보면 미디어죠. 영화예요, 영화. 아이들이 흑인을 접한 것은 영화가 다예요.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많이 만나 보셨어요, 혹시? 많이 못 보셨죠. 근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런 영화에서의 그 어떤 역할이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흑인들의 어떤 공통된 역할들, 많이 보이는 그런 그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고정관념을 갖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유튜브는 엄청 다양한 1인 미디어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다양한 관점과 시선을 제공해요. 그게 매스미디어랑은 또 다른 점이죠. 그래서 내가 흑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의 이제 그 특성은 이 사람의 영상을 볼 때 1인칭 시점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더 친근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만큼의 편견을 더 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색이 이렇게, 그럼 이제 너희들이 흑인을 본 적이 있니? 아니요? 뭐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고 이렇게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런 내 생각이 그런 미디어, 영화 이런 데서 왔구나. 그러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자. 흑인들한테. 유튜브에서 사실 흑인을 찾기가 아주 쉽진 않아요. 그게 또 하나의 그 편견 어떻게 만들어낸 어떤 결과의 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이제 유튜버가 한 명 이제 제가 발견을 했는데, 엉클잼이라는 유튜버예요. 엉클잼이라는 유튜버는 한국에 살아요. 네, 한국에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 이렇지 않나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많이 올렸거든요. 왜 외국인을 신기하게 생각하죠? 왜 외국인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왜 외국인이라고 하죠? 기분 나빠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같이 보고 싶은 게 한국인들의 흑인 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볼게요. 이 사람이 엉클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흑인 분장이 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가끔 TV에서도 볼 수 있고 축제에서도 흑인 분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극혐이죠. 흑인 분장은 여기저기 봤고 외국인 친구들한테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기업 축제에서 흑인 분장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축제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흑인 분장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흑인 분장이 왜 나쁜 건가요? 오케이, 얘기합시다. 흑인 분장은 인간 자별 묘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분장을 시켜야죠. 그때 흑인 분장 영국에서는 흑인 캐리커처밖에 안 나왔어요. 흑인 배우들이 있어서도 그들은 흑인 분장했어요. 이상하죠? 2012년에 허핑턴 포스트는 흑인 분장에 대한 에세이를 썼어요. 그 작가의 말을 정말 완벽해요. 흑인 분장은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역사의 일부예요. 사형부터 대량 추모까지. 백인들은 흑인들의 인간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흑인 분장을 사용했어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냥 흑인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을 강화해요. 본인이 한국인이고 왜 흑인 분장이 나쁜 건지 이해가 안 가면 검색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흑인 분장뿐 아니라 옐로우 페이스, 브라운 페이스, 레드 페이스 전부 다른 인종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행위예요. 한국인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 클라우드 애틀러스에서 나타난 옐로우 페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애틀러스는 환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연들이 환생을 하고 때로 다른 인종으로 환생을 해요. 예를 들면 짐 스터게스는 영국 출신의 배우인데 영화 속에서는 한국인으로 환생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한국인스러운 분장을 하고 있죠. 저라면 그를 한국인으로 환생시킬 때 그를 저렇게 분장시키는 대신 진짜 한국인 배우를 넣었을 거예요. 말하는 방식이 같은 걸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대신에 한국인 분장을 시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크게 화를 냈고 한국인 분들도 이걸 좋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허핑턴 포스트의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다른 인종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강화하는 일이에요. 모든. 네, 한국말 잘하죠. 네, 이렇게 흑인이 직접 얘기할 때 아이들은 친근성을 느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또 생각해보지 못한 거 흑인 분장이 그런 거였나? 흑인이 봤을 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미쿡 사람, 외쿡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놀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유튜버가 얘기해 주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종 말고도 저희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차별이죠. 이건 차별이 많죠. 외모죠, 외모. 외모에 대한 차별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딸이 중학생인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외모로 네, 외모가 정말 출중한 선생님 좋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 반 친구들의 외모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이제 설교로 듣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깨지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학습지를 여기다 올리진 못했는데 누가 주인공일까는 뭐냐면 이제 뭐 유해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조연으로 나오는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들 사진하고 차은우, 뭐 그다음에 수지 이런 사진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누가 주인공일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배우를 모르는 그런 초등생은 거의 다 알지만 그 더 어린 연령들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주인공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죠. 네. 그런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미디어에서 주인공은 항상 예뻤고 날씬했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말 중에 얼굴 천재도 있잖아요. 타고난 게 얼굴이 천재다 막 이런 말. 그래서 이렇게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는 점점 그런 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보셨던 스카이캐슬에서 그 K로 나왔던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네. 갇혀 있었던 딸. 그 K로 나왔던 조미녀라는 그 배우가 사실은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더 이제 몸무게를 더 나가게 하고 이런 노력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된 반면 또 악플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악플을 받았냐면은 뭐 그런 얼굴로 또 그런 몸으로 어떻게 배우를 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굉장히 자기 관리나
컨트롤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말에 이제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외모로 좀 극혐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모에 대한 어떤 차별 이거를 잘 알려준 또 유튜버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베리나라는 유튜버인데 책도 냈어요.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유튜버는 원래 이제 뷰티 쪽으로 막 정말 이렇게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그런 뷰티 쪽으로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뻐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듯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네, 이런 영상 좀 용기가 또 있어야 올릴 수 있는 영상인데 책도 썼거든요.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외모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막 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겨서 어떻게 돌아다니면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러한 평가를 왜 그렇게 우리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애들한테. 모든 것 중에서 외모를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놓고 또 중요하게 놓고 외모로 판단하는 거.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최고다. 외모가 좋으면 최고다라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라는 거 알려주고 학생들한테 외모 지상주의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아니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외모 지상주의의 피해는 뭐가 있을까? 그럼 결국 나 자신도 그 외모 지상주의에서 자유롭진 않죠. 정말 얼굴 천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얼굴 좋고, 뭐 진짜 날씬하고 예쁜 그런 미디어 속의 주인공들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어떨까? 행복할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이 영상을 보고서는 화장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들 화장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화장을 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화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화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뻐지기 위해서 화장을 해 하고 그냥 하지만 무의식 중에 하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 미의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정말 화장을 예쁘게 하려면 진짜 많은 시간과 그리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화장품을 많이 마련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이 그 페미니스트의 어떤 얘기로는 화장 노동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남을 위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나 생각이 어떤 점들이 변화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장애인데요. 이제 편견과 차별 세 번째 이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애인데 이 장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관점과 시선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장애인을 만날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통합반이 있어서 그 특수반에 있는 친구들 한두 명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한두 명의 특수반 친구들이 모든 장애인 대표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장애인이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죠. 장애인은 어떻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생각들.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뭐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불쌍해요. 이런 말들이 또 하나의 편견이라는 거고 그러한 편견의 뿌리는 우리가 장애인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정말 장애인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를 극복한 유튜버를 만나보고 이 영상을 본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고 또 이런다면 또 아이들이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뇌성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굴러라 구루님이라는 분이에요. 굴러라 구루님. 네.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유튜버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밝죠. 이런 친구가 또 이제 유튜브의 아까 장점이 1인칭 시점으로 친근하게 느껴지게 하고 이러면서 장애에 대한 어떤 편견을 좀 깨줄 수 있는 그런 유튜버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시간상 이제 영상을 보지 않지만 그 손으로 노래하는 수어 아티스트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최형문 유튜버라고 손으로 이렇게 듣지는 못하는데 악보를 보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손으로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되게 감동적입니다. 또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과 기부의 교육을 하기에도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까 유튜버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유튜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게 유명한 유튜버의 공통점은 뭘까 물어봐요. 씬님, 그 다음에 쯔양, 허팝, 제노 이 유튜버들의 공통점이 뭘까? 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제 기사를 보여주면 잘 찾죠. 씬님은 사랑의 열매에 1,1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뜨고요. 또 쯔양을 치면은 보육원에 매달 315만 원씩 기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유튜브로 받는 돈이 여러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고, 이제 유튜버 허팝은 강원도 산불 났을 때 1억을 기부해서 되게 화제가 됐는데, 뭐 국회의원은 얼마 했고, 무슨 연예인은 얼마 했는데, 허팝은 1억이나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제노라는 유튜버는 구독자 1,000명 기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1,000명 기념, 뭐 10,000명 기념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몇 명 기념으로 해서 유튜브 수익을 나눔과 기부로 자기가 얼마큼 기부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되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나눔과 기부의 모델이 되고 사실은 아직도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기부를 했는데 그 단체가 어떤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뉴스가 좀 별로 없잖아요. 뭐 악용했다 막 이런 뉴스가 뜨게 되면 또 더 이렇게 기부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유튜버들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버가 직접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유튜버가 뇌출혈로 이제 그 중학생 현민이라는 친구가 이제 수술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3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튜버 유정호 씨. 유정호 유튜버가 이제 도와주게 되거든요. 1,000원씩만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9일 충북 진평중학교에 다니는 15살 현민이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양식 요리사를 꿈꾸던 현민이는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치료비와 수술비 1,900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유 씨는 먼저 100만 원을 기부하며 1,000원 기부를 제안했는데요. 19,000명이 1,000원씩 기부하면 현민이를 살릴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많은 유니콘이 기부의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현민군이 하루빨리 친구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모금 운동을 했는데 유튜버 유정호 씨가 하루 만에 1,000원 이상씩 15,000명이 기부를 해서 수술비 넉넉하게 정말 마련이 되었다라는 훈훈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이 콘텐츠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 유튜브에 내가 올리는 어떤 것이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눔과 기부, 나눔 프로젝트를 이제 하시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해피빈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해피빈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스토리 펀딩도 있고, 뭐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부금을 모으기도 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소외된 계층 아니면 단체에 할 수 있거든요, 기부를. 그래서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뭐 어떻게 해서 용돈을 모으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 많이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좀 더 좋은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